겁나 많은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1462님, 가까운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자주 해서 한 달에 300~400 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땐 진짜 아픈 게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무려 5년을 넘게 이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MSG를 치신 것 같기는 한데 실손보험을 정말 알차게 활용하시는 그런 분인 모양이에요. 근데 새해에는 이런 거 조금 더 심사가 깐깐해질 겁니다. 아마 쉽지 않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보험료 올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연령에 따라서 본인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야 하는 시점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도로의 표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배송이 늘어나면서 우리 오토바이를 가지고 다니는 라이더도 많이 늘었고요. 택배 물량이 워낙 쏟아지다 보니까 화물차도 많이 늘어났는데 안전 운임제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온다고 해요. 안전 운임제? 일단 단어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거든요. 우리 참세상 연구소의 홍성만 실장과 함께 공부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전 운임제가 뭔가요? 네, 이 화물차에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고속도로 사망 사고의 50% 정도가 그 화물차 관련 사고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운임료가 낮아서 운송기사들이 무리하게 과속, 이 과로 운송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들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화물의 열악한 운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안전 운임 제도입니다. 이 화주, 그 화물의 이제 소유자죠. 네. 화주 그리고 운송기사, 운송사 같은 이제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익위원들도 참여해서 매년 새로 이제 안전 운임료를 이제 책정을 하고요. 이거를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 공표하는 제도인데요. 한마디로 화물 분야의 최저임금, 기준 운임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해가 확 되네요. 화물 분야의 최저임금이다. 실제로 이게 효과가 좀 있나요? 네, 그 안전운임연구단이 그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요,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에 이 화물 그 기사들의 과속 운행이 많게는 절반이야. 평균 한 절반 정도 감소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 운임료 수준도 이제 안정이 되면서 그 임금 수준이 다소 안정이 되면서 이 교통안전 증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이 이 안전운임제 때문에 파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어떤 게 문제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 안전운임제가 이제 시행이 되면 그 화물의 이제 소유자들하고 운송사들은 이전보다 운임료를 더 이제 지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3년만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게 해서 올해 말에 이제 일몰이 되는데요. 이제 이게 그 일몰이 되고 나면은 그 화물 그 운송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 운임료가 다시 불안정해져서 이전처럼 이제 과속, 과로 운행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 내몰릴 수 있는 상태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일몰 조항을 폐지해서 안전운임제를 장기적으로 지속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운임제 그 시행 범위도 문제인데요. 현재는 이 안전운임제를 그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 한정해서만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 화물 차량에 대해서는 권고 사항이에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영업용 화물차의 6.5% 정도만 이 안전운임제가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큰 효과를 보려면은 화물차 전체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송 물량이 늘어나고 물동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신속 배송에 대한 요구도 많고 시장도 커지고 있는데 일몰제 도입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화주나 그 운송사들 같으면은 비용 부담이 커지니까. 그렇죠. 비용 부담 때문에 일단 뭐 3년만 한시적으로 운행을 해보고, 그리고 이게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좀 연장하자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했는데, 이게 아까 이제 평가에서도 뭐 당장 이제 효과들이 상당히 이제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일몰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없어서
좀 애를 태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현재로선 충족이 된 셈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보고 있다. 과적 같은 것들이 줄었고 시행 전후로 우리 과속 같은 것들 많이 줄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최근에 배송 라이더나 택배 기사들도 이 운임료 문제로 파업을 하기도 했단 말이죠. 네, 네. 이것도 안전운임제하고 큰 맥락에서는 결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뭐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 화물차 기사 그리고 배송 라이더, 택배 기사들 모두 같은 이제 운수 업종이면서 이 고용상의 지위가 이제 자영업과 비슷한 그 특수고용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에 이제 직접 그 소속된 노동자들인지 아닌지 이것도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운임료, 그러니까 임금 결정도 개별적이거나 뭐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문제가 좀 되어 왔습니다. 이 안전운임제는 그래서 이 화물차 기사들뿐만 아니라 배송 라이더 같은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이나 택배 기사들에게도 이제 모두 적용 가능하고 또 적합한 제도로 보이는데요. 결정적으로는 이제 이 세 업종 모두 이제 네. 운임료 결정 방식이 모두 이제 같습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제도를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파업하고 운임료 합의를 봤는데 이 배민 라이더들도 안전운임제를 제도화할 것을 공식적으로 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안전운임제가 도입이 안 되거나 화물차 부분에서 종료되고 나면은 이 운임료나 안전 문제로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안전운임제가 일몰에 따라서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 그러면 기존에 예컨대 편도에 10,000원씩을 지불했다 하면 네. 이걸 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가보다 더 내려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조금 이제 어려워 보이지 않겠냐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는데, 네. 근데 그렇다고 이제 이게 뭐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이제 업종에서는 반드시 지키지 않을 수도 그러니까 있고, 대략 시장에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그렇죠. 보다 제도가 널리 확대되는 게 피차를 위해서 이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좋다는 요 취지에 그렇습니다. 요걸 살려야 네. 된다 이런 주장이시군요. 네네. 근데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이 화물을 맡기는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거 안전운임제 해서 우리가 비용을 더 지불하면 결국은 소비자들이 더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이게 결국 그쪽으로 전가될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오히려 낮은 운임료 경쟁을 하게 되면은 이후에 이제 시장 독점 같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카카오 택시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 잉여가 줄게 돼서 소비자들이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이 적정 운임료를 책정하고 지불하는 것이 교통 안전에 대한 좀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그 시장에 이제 사적 독점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서 소비자들에게 더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양쪽의 입장이 완전히 엇갈리는 상황인데 기존에 우리가 새로운 기술 그걸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국토부가 적절한 시점에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진 일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타다 갈등 같은 것들이 그런데 명확하게 입적을 좀 내줬으면 싶습니다만 또 대형 정치 이벤트가 있어서 예. 3월 이전에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참세상 연구소 홍성만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